2016년은 돈의 흐름이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경제적 대지 자체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들의 연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왜 지금 당장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도미노, 당신의 지갑이 얇아지는 과정입니다. 시작은 모두가 원하는 친절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축제이자 전쟁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당장 손에 쥐어주는 현금입니다. 2025년과 2026년 각종 선거를 앞두고 모두에게 힘이 되겠다며 풀린 막대한 재정은 사실 우리 모두가 원했던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시장에 사과가 10개 있을 때 돈이 100원이었는데 돈만 200원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값은 2배가 됩니다. 정치적 선택으로 풀린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청구서가 되어 우리 식탁 물가에 고스란히 적힙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수술이 필요하지만 누구도 칼을 들려 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연금도 손보고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바꿔야 하죠. 하지만 이건 너무 아픕니다. 유권자들이 싫어합니다. 정치인은 생각합니다. 내 임기만 아니면 돼. 결국 꼭 필요한 구조 개혁은 다음 정권으로 계속 미뤄집니다.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미루기는 경제의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은 빚이라는 마약입니다. 개혁이 무서우니 다른 길을 찾습니다. 바로 대출을 늘려주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집 가진 사람들이 화를 내니 가계 부채가 위험 수위인데도 돈 빌려줄 테니 집 사세요라고 속삭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은 유지되지만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중앙은행마저 정치의 손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죽으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에 금리를 올리려 해도 보이지 않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낮게,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된 금리는 결국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폭탄 돌리기의 완성, 빚은 미래에 내가 갚겠지. 국가 부채를 늘려 오늘을 모면하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국가 신용도는 흔들리고 화폐 가치는 하락 속도를 높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써야 할 풍요를 현재의 표와 맞바꾼 비겁한 거래입니다. 결국 나타나는 현상, 화폐 환상과 양극화, 숫자로 찍히는 내 연봉은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집값은 저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표만 좋아 보이는 화폐 환상에 빠져 있는 사이 자산을 가진 이들은 앉아서 부자가 되고 현금만 쥔 서민들은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계좌형 양극화가 완성됩니다. 성실함이 독이 되는 저성장 시대의 민낯,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돈만 흔해진 세상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부의 격차는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시스템의 생리를 먼저 깨닫고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성실하게 저축만 하는 사람은 시스템이 정해놓은 합법적인 가난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는 기술의 습격, 화폐 시스템의 몰락이 서서히 진행된다면 기술의 진보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습니다. 과거에는 공부 잘해서 전문직이 되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AI는 변호사보다 정확하고
회계사보다 빠릅니다. 육체 노동은 로봇이 더 저렴하게 대체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와 내 노동의 가치가 대체되는 속도, 이 두 가지 압박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공식에 매달려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시스템 위로 날아오를 것인가. 파멸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가라는 배가 침몰하면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규제라는 낡은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명확합니다.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AI와 로봇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증강인간 10만 명을 양성의 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이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세상은 기술을 소유한 자와 기술에 소외된 자로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당신이 믿어온 경제적 상식은 이미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이제 돈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무기를 들고 시스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기의 획득, AI와 로봇 시대, 증강인간으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AI는 나의 일자리를 뺏는 괴물이 아니라 초강력 근육입니다. 파트 1에서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증발하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과거의 노동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AI입니다. 흔히 AI가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을 대체한다는 뉴스에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만이 부릴 수 있었던 인류 비서와 전문가 집단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손안에 들어온 셈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육체적 능력을 수십 배로 확장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강인간이라 부릅니다. 증강인간은 혼자서 기획, 개발, 마케팅, 운영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AI 에이전트 군단을 거느린 1인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 0명, 가치 1조 원인 솔로 유니콘의 시대입니다. 증강인간이 현실화되면서 비즈니스의 문법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수백, 수천 명의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창업자 혼자서 운영하지만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솔로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 거대 조직이나 자본이 없어도 아이디어와 AI 활용 능력만 있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팀 단위로 움직여야 했던 복잡한 프로젝트를 이제는 AI와 대화하며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지 설계하는 기획력과 AI를 독려해 결과물을 뽑아내는 실행력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AI를 활용해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며 데이터를 쌓는 사람이 결국 모든 부를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벌의 종말과 스킬 기반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억 원의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얻은 명문대 학위에 가성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AI가 1초 만에 찾아낼 수 있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학벌이나 자격증보다 AI를 도구로 써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즉 실질적인 스킬이 진정한 자산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범용 AI와 잡담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 특정 전문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본인의
자기 개발 방향 역시 대학 간판이 아닌 AI라는 초강력 무기를 어떻게 내 근육처럼 사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AI 시대에 진짜 연료는 에너지, 패권과 SMR입니다. AI와 로봇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정이 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를 돌릴 에너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경제 패권은 AI 기술 그 자체를 넘어 에너지를 확보한 국가와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는 AI 시대를 지탱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옆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력이 미래 경제의 진정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구리와 은 같은 원자재의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주에만 매몰되지 않고 에너지, 인프라와 원자재 시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무기를 갖췄다면 이제 그것을 어디에 휘두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향후 20에서 30년은 AI와 로봇이 모든 혁신을 주도할 것입니다. 반도체, 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모든 산업 테마를 AI라는 렌즈를 통해 재해석해야 합니다. 직접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미국 주식 시장의 AI 테마 ETF나 관련 핵심 기업들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파트율에서 언급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달러와 금 같은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섞어야 합니다. 미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화폐 가치 폭락에 방어막 역할을 해주겠지만 자산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생산성이 있는 AI 생태계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스템의 노예로 남겠지만 AI를 부리는 증강인간은 무너지는 화폐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부의 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의 포착, 2026년 돈의 판도, 거시경제와 산업 분석. 첫 번째는 2026년 거시경제의 격변입니다. 트럼프와 연준의 돈찍기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2026년은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종료입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철학에 동조하는 충신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다면 시장은 즉각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가속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 부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늘어나는 정부 부채와 국방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화폐의 가치를 더욱 빠르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2026년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을 넘어 현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증발하는 돈의 홍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 가격의 폭등이 실물 경제의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의 기회입니다. 중국 리스크와 미국 찬스에 주목하세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및 무역 전쟁은 2026년에 이르러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인 동시에 전례 없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강해질수록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한국의
핵심 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연산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방산 산업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기회는 조선업입니다. 미국의 낙후된 조선 인프라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건하는 마스카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거대한 북미 시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한국 기업들에게 수십 년간 지속될 거대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생태계의 진짜 수혜주입니다. 인프라와 에너지에 주목하십시오. 인공지능 혁명은 소프트웨어의 진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를 실제로 구동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와 막대한 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 모델 자체에 집중할 때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그 뒤편에 있는 피지컬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막대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을 연결하는 변압기와 전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전력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차세대 에너지원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SMR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미래 경제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결과물인 로봇 산업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류센터를 점령한 자율주행 로봇과 제조 현장의 협동 로봇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두뇌로, 로봇을 몸체로, 에너지를 혈액으로 삼는 이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읽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파도, 앞으로 10년, 부의 지도가 바뀝니다. 천지 26년은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부의 서열을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경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세상에 풀린 유동성의 흐름을 누가 먼저 읽고 자신의 자산 바구니에 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실물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자산 시장까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실물 자산과 기술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저축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가라앉는 배에서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돈의 흐름을 공부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라는 거대한 물줄기에 내 자산을 태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산 가치가 재편되는 이 혼돈의 시기야말로 평범한 서민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장입니다. 실전 로드맵, 나만의 단단한 포트폴리오 구축과 부의 추월차선 올라타기. 첫 번째 단계는 냉정한 자기 진단, 자본주의 전쟁터에서의 기초 체력 확인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도를 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신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종목이 오를 게만 몰두하지만 정작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매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전 로드맵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수치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총자산이 얼마다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제외하고 내가 순수하게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 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현금 흐름이 단단할수록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생애 주기를 고려한 리스크 설계를 해야 합니다. 20대의 투자와 50대의 투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향후 3년 내에 목돈이 들어갈 이벤트가 있는지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공격성이 결정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지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현재 나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기초 체력을 먼저 측정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흔들리지 않는 자산 바구니 구축의 원칙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짤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트 1에서 3에서 다룬 거시경제의 흐름을 나의 투자 원칙으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관통하는 핵심 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출과 보호무역 정책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며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은 가치가 하락하는 대신 미래 성장 동력인 AI 인프라로 집중됩니다. 결과적으로 AI 인프라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폭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자산 배분 전략이 도출됩니다. 첫째, 자산 분산의 원칙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자산을 국내에만 묶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글로벌 패권을 쥔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을 기본으로 하되 실물 자산인 금과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유동성 파티에 가장 예민한 지표이자 화폐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할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개별 기업을 분석하고 매일 차트를 볼 시간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ETF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지수형 ETF는 물론 우리가 파트 3에서 다룬 AI 데이터 센터, SMR, 변압기 및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테마형 ETF를 적절히 배분하십시오. 전문가들이 이미 우량한 기업들을 선별해 놓았기에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만 맞게 골랐다면 그 안에서 개별 기업의 부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액, 실행과 학습의 병행, 시장의 근육을 키우는 법입니다.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이론만 공부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회만 날리게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행입니다. 먼저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투자해 보십시오.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 돈이 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뉴스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산의 변동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소액 투자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을 키워주는 가장 저렴한 수업료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이나 수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장이라는 파도 위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동시에 파트 2에서 강조한 증강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실무에 적용하십시오. AI 도구들을 활용해 내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아주 작은 1인 서비스라도 기획해보는 경험을 멈추지 마십시오. 투자로 번 돈이 자본소득이라면 AI를 활용해 내 노동 가치를 높여보는 돈은 초과 노동소득입니다. 이 두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갈 때 부의 축적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실행 중심의 습관이 몸에 배어야만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주기적인 리밸런싱과 경제적 주권 확립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관리와 독립입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항로를 수정해야 하듯
우리의 자산 역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상황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특정 자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일부 수익을 실현하여 저평가된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리밸런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관련 주식이 과열되어 내 포트폴리오 비중의 80%를 넘었다면 이를 일부 매도하여 안전자산인 금이나 현금, 비중을 높이는 식입니다. 이 기계적인 과정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결국 이 로드맵의 최종 목적지는 경제적 주권의 확립입니다. 타인의 추천이나 유행하는 테마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게 좋다더라고 말할 때 그것이 트럼프의 정책과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AI 산업의 인프라 확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뒤의 큰 역전은 오늘 시작됩니다. 시작하기에 절대 나쁜 상황이란 없습니다. 2026년의 혼란스러운 거시경제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시스템의 생리를 이해한 당신에게는 부의 서열을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실함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진단하고 단단한 자산 바구니를 구축하며 AI라는 도구를 손에 쥐고 시장의 파도에 몸을 던지십시오. 지금 바로 작은 실행을 시작하는 사람만이 10년 뒤 부의 추월차선 끝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주권을 되찾고 당신만의 단단한 미래를 건설하십시오. 그 여정은 바로 지금 당신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